어떻게? 하라지야. 회사 앞에 검은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차체는 주변의 평범한 풍경과 묘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흰 장갑을 낀 기사가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마치 오래 훈련받은 사람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깊은 네이비색 정장에 은은한 광택의 실크 넥타이, 단정하게 정돈된 백발. 그는 차에서 내려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름 사이로 또렷한 눈빛이 빛났습니다. 대성무역 3층 사무실 창가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차 좀 봐. 직원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멈췄고 전화하던 사람도 말을 잃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잖아. 저 번호판 고급차 전용이야. 우리 회사에 무슨 일로? 노인은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의 경비원이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선 노인을 보고 정인수 사장이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희 회사에... 하지만 노인은 사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 한 번의 손짓에 사장의 말이 끊겼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사무실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멈췄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우 씨. 또렷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십니까?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에 쏠렸습니다. 책상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직원에게로.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그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우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평범한 여직원을 불러 세운 그 한마디에 사무실은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은 단 35만 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 중인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일주일 전 연우의 월급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연우는 급여 명세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전 220만 원, 공제 후 실수령액 190만 원.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세 55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어머니께 보낼 생활비 30만 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남는 돈 35만 원. 이번 달도 빠듯하네. 휴대폰 화면 속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통장에는 딱 35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오후 5시 사무실은 퇴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우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최유진이 가방을 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언니. 결산표 마감해야 해서요. 에이,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티도 안 나잖아.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말이에요. 최유진은 피식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이 꺼진 책상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전산기와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마음은 하루 종일 흐렸습니다. 연우는 하루 세 끼 중 한 끼를 건너뛰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며 장부를 마쳤습니다. 500원짜리 커피 한 잔이 그날 사치였습니다. 서대리, 박준호 과장이 그녀의 책상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그 결산표 아직도 안 끝났어? 곧 마무리됩니다, 과장님. 고지 언제예요? 내일 아침까지인 거 알죠? 실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박준호는 식은 커피를 홀짝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야 돼요. 알았죠? 연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이 쓰렸지만 항변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엄마라는 이름의 부재중 전화가 3통 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야근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곧 어머니 답장이 왔습니다. 몸 챙겨라. 밥은 먹고 다니고. 연우는 옆에 놓인 삼각김밥 포장지를 바라봤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는 화면을 끄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달엔 조금 더 보내드려야 하는데.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은 조용한 사무실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밤 9시가 넘자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연우는 다 식은 커피를 들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회사 앞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늘 같았습니다. 일하고 남은 돈을 계산하고 그 속에서 다음 달을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우는 작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느새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29살 서울에 올라온 지 5년.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견뎌야지. 그녀는 작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밤 10시 마침내 결산표를 마무리한 연우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책상을 정리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회사 근처 골목을 지나던 그녀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밤 10시 30분 회사 근처 골목길. 연우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모퉁이에 누군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연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아래 한 노인이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네이비 점퍼에 색바랜 회색 작업 바지.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약 봉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누구 하나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모자 아래로 주름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어딘가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소? 그냥 잠깐 쉬는 중이요. 노인이 손을 저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럴 것까진. 아니요. 정말 괜찮소? 지금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해요. 제발 병원 가세요. 노인은 연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걱정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우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래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처럼 근처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택시비는 연우가 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밤 늦은 시간임에도 붐볐습니다. 연우는 노인을 의자에 앉히고 접수를 했습니다. 잠시 후 이동준 의사가 노인을 진찰했습니다. 저혈당과 탈수 증세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죠?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링거부터 맞으셔야겠어요. 간단한 치료와 검사비 포함해서 3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35만 원이라니. 연우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통장 잔고가 떠올랐습니다. 35만 원. 이번 달 남은 전부. 다음 월급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돈. 만약 이걸 쓰면 한 달을 어떻게 버티지?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소. 돌아가겠소. 노인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습니다. 연우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안 됩니다. 젊은 양반이 이럴 수는. 사람이 아픈데 어떡해요. 연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35만 원 결제 완료. 연우는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링거를 맞으며 노인이 연우에게 물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소. 성함이 서연우예요. 하지만 은혜라니요. 당연한 일인걸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문 세상이지요. 몸조리 잘하세요, 할아버지. 연우는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우. 좋은 이름이구나. 병원을 나선 연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늦은 밤이라 버스가 뜸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화면 속 숫자를 보며 연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월급까지 어떻게 버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이었어. 분명히. 버스가 왔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씩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잘했어, 연우야. 작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반지하 원룸. 좁고 어두웠지만 그녀에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연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산표, 야근, 텅 빈 통장, 그리고 노인. 그분은 잘 계실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눈이 감겼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꿈을 꿨습니다. 가로등 아래 앉아있던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언젠가 꼭 갚겠소. 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이미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연우가 출근하자마자 최유진이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연우 씨 들었어요? 어제 노숙자 병원 데려갔다면서요? 주변 동료들 시선이 연우에게 쏠렸습니다. 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처음 봐요. 근데 병원비까지 냈다는 게 진짜예요? 연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유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얼마나 냈는데요? 35만 원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호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35만 원? 서대리,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네, 알아요. 요즘 사기꾼 많아요. 혹시 그 노인이 진짜 아픈 사람이었을까요?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세상 참 순진하게 사시네요. 요즘 그렇게 착하면 손해봐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연우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1,500원짜리 제일 싼 도시락이었습니다. 멀리서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만 원이면 우리 월급의 몇 분의 1인데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래. 착한 척하는 거 아닐까? 연우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우 대리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내려가 보니 낡은 점퍼를 입은 강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고마워서 왔소. 돈은 아직 못 구했지만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봉투 안에는 카스테라 2개와 종이로 접은 학 1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안 주셔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요. 마음은 꼭 전하고 싶었소. 그 순간 사무실 창가에서 동료들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로비로 올라오자 최유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와, 진짜 노인 또 왔네요. 민지 씨, 동정심 장난 아닌데요?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연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인수 사장이 연우를 불렀습니다. 서대리, 회사에 이상한 사람 들이지 마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요. 사장님, 그분은 착한 건 알겠는데 세상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돼요. 연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 그녀는 비닐봉투 속 종이약을 꺼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약이 손끝에서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분이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연우는 또다시 늦은 야근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강태성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우는 우산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강태성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요,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이동준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한 저혈당과 탈수입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겠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입원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한데요.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병실로 옮긴 후 강태성이 눈을 떴습니다. 또 날 도와주는 겁니까? 우연히 봤어요.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빚이 자꾸 늘어나는군요. 빚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강태성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우 씨, 참 따뜻한 사람이구려. 기억하겠소? 이틀 후 연우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새벽에 퇴원하셨어요. 조용히 나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우 씨, 빚을 남기고 싶지 않아 먼저 갑니다. 고마웠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연우는 메모를 꼭 쥐었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하지만 다음 날 최악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연우 씨, 그 노인 병원비 안 내고 도망쳤다던데요? 최유진의 말에 연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세상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런 사기꾼 많아요. 박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세상 그렇게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니까. 연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앉아 그녀는 메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을 오후 연우는 여느 때처럼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차 좀 봐. 최유진의 목소리에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연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 검은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네이비 맞춤 정장, 실크 넥타이, 단정한 백발. 연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설마. 노인이 회사 정문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인수 사장이 황급히 로비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하지만 노인은 사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사무실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연우에게 멈췄습니다. 서연우 씨. 또렷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십니까?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연우에게 쏠렸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로비에서 노인과 마주선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내 소개가 늦었군. 한별그룹 명예회장 강태성이요. 연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한별그룹, 국내 10대 재벌, 그날 병원비 35만 원, 그리고 내 마음의 이자요. 강태성이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하오. 세상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인연이 있어. 정인수 사장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한별그룹과 사장님과는 할 얘기가 없소. 강태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다시 연우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연우 씨, 내일 시간 좀 내주시겠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소. 강태성이 떠난 후 사무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별그룹 회장이었어? 연우 씨가 어떻게? 최유진과 박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연우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연우는 강남 S호텔로 향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에서 강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히 앉으시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드려야죠. 오늘은 감사 인사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연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혁 씨? 강민혁이었습니다. 한 달 전 소개팅 앱으로 만나 3번의 데이트를 한 그 사람. 연우 씨, 여기서 만나다니. 강태성이 물었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였습니까? 강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아버지? 연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혁 씨, 회장님 아들이세요? 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부터 연우 씨를 한 사람으로 좋아했습니다. 강태성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혁이가 소개팅을 했다고 할 때는 그냥 젊은이 일인 줄 알았소. 그런데 연우 씨 얘기를 듣고 세상은 정말 좁구나 싶었소. 그날 병원에서 내 손을 잡았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걸 떠올렸소. 사람의 온기 말이오. 연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해야 할 일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드물지요. 강태성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별복 지재단 기획팀장 위촉장이요. 이건 연우 씨가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일을 해주길 바라오.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우 씨, 이제 진짜 다시 시작이에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며칠 후, 연우는 대성무역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정인수 사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제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최유진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연우 씨, 진짜 떠나는 거예요? 네,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박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서대리, 앞으로 잘. 연우는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과장님도 건강하세요. 한별복 지재단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새 명함에는 한별복 지재단 기획팀장 서연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우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 저녁 회사 앞에서 강민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팀장님? 평생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앞으로도 매일 그럴 거예요, 우리. 연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멀리서 강태성이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늦게라도 올바른 인연을 보게 되어 다행이야. 때로는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진심은 생각보다 멀리까지 닿습니다. 서연우의 작은 선행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족의 마음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고 조건보다 귀한 건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누군가와 따뜻하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한 번의 시선이, 그 한 번의 대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